21번 가 나 사이에 시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 김종직이 유자강이 하루는 소매 속에서 책장군을 내놓으니 바로 김종직의 문집이었다. 김종직 나고요. 그 문집 가운데서 조의제문을 지적하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자, 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이제 그의 제자 김일손이 이제 사초에 넣는 것으로 인해서 생긴 사화가 바로 무오사화이죠. 연산군 때 있었습니다. 최초의 사화인데 1498년. 자, 그 다음에 나는 조강조가 나오고 전국공신이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어, 오래된 일이지만 허위가 많다. 공에 허위가 많아서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위훈삭제라고 그러죠. 예, 중종 반정에 공을 세운 훈구파 공신들의 공을 이렇게 바로잡는 과정에서 훈구파 세력들이 이제 조광조를 모함하게 되죠. 그래서 뭐 주초위왕, 주자고 초자를 치면 이제 조씨가 되고 조씨가 왕이 된다 등등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생긴 사화가 바로 중종 때 기묘사화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은 뭐냐? 이 위훈 삭제하고도 관련되어 있는가? 바로 중종 반정이 되겠죠. 예. 자, 중종 반정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이제 무오사 때는 훈구가 사림을 이제 대거 이제 축출을 했는데 갑자 사화가 있습니다. 패비 윤씨 문제. 이때는 한명회 등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관 참시될 정도로 훈구 세력들도 희생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낀 훈구 세력들이 이제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내세웠는데, 중종이 자신의 미약한 세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살인들을 이제 중용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광조인데, 바로 이러한 위훈 삭제의 그러한 것으로 이제 훈구 세력의 어떤 이익을 건드리게 되죠. 그래서 일어난 것이 바로 기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종 반정을 찾아야 되니까 쉽게 정답은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왕위에서 폐위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언젠가 알아보죠. 양재역 벽서 사건이 일어났다. 자, 최대 규모의 사화인 을사사화가 명종 때 있었죠. 1545년. 2년 뒤에 다시 그러한 어떤 사림들의 어떤 자녀 세력들을 이제 처단하기 위해서 또 일어난 사화가 바로 양재역 벽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었다. 이것은 선조 즉위 이후 사림들이 등용하면서 중앙정계로 이제 진출하면서 신진사림과 기성사림이 충돌하면서 각각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이 되죠. 바로 2조 전랑 자리를 놓고서 바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상문 등이 성왕은 여기서 이제 단종이 되는데 복위를 기하다 처형되었다. 이것은 세조 때 있었던 일이죠. 145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은 공신책봉에 불만을 붙고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것은 이제 그 인조 때 인조 반정이 있었는데, 이괄이 많은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푸대접을 받자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22번. 가 전쟁 중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 무기는 불랑기포라고 하는데 서양에서 명으로 전락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불랑기포는 당시 조명연합군이 일본군으로부터 조명연합군 나오고 일본군 나오면 이것은 임진왜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김상룡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 자, 이것은 병자호란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병자호란 때 피난을 가게 되는데, 아, 이제 그 복림대군과 둘째인 인조의 비빈들은 강화도로 갔습니다. 이때 그 신주 단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당시 이제 그 대신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김상원이고 안동 김씨, 이 김상원의 동생이 김상룡인데, 이거를 청군이 어떻게 건너갔어요, 강화도로. 이것을 이제 지키려다가 결국 이제 불에 타 죽었는데, 이 병자호랑 관련돼 있고, 다음에 정봉수가 용골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자, 이것은 정묘호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립
정봉수 등이 평북 지역에서 의병 항쟁을 해서 어, 후금군을 좀 괴롭혔습니다. 그 다음에 최영이 홍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자, 이 홍산 전투는 이제 우왕 때 이제 왜구들이 많이 쳐들어오는데 최영이 여기서 크게 승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고려 말 우왕 때 홍산 전투. 그 다음에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적군을 크게 물리쳤다. 자, 진주 대첩이 있죠. 임진왜란 때 3대 대첩, 바로 한산도 대첩, 해전으로는 그 다음에 진주 대첩, 권율의 행주 대첩 이런 것 등이 있죠. 자, 그 다음 이종무가 적의 근거지인 쓰시마를 정벌하였다. 이것은 세종 때 이제 외구의 근거지인 쓰시마 섬을 이종무를 시켜서 토벌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진주 대첩 관련돼 있는 거 4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밑줄 그은 대책으로 옳은 것은 자 양역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역의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양역은 대표적인 것이 군역이 되는데 자 논의한 호포결포는 여러 문제도 아니 그러면 군포를 한 필로 줄이는 법을 시행하는 거 간필론 이게 바로 군역의 개혁인 영조 때 실시된 균역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군포를 장정 1인당 1년에 두 필 받던 걸 한 필로 줄이고요. 그러면 이제 보충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작이라고 해서 지주에게서 1결당 2두씩 걷고 선무군간포라고 해서 부유층들에게 어떤 명예직을 주고 포를 걷고 자 그 다음에 염, 선세 등을 중앙정부에서 직접 거둬갔었죠.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은 균역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정답은 여기 보면 5번 어장세, 염세 이런 것 등을 국가재정으로 귀속해서 이제 보충을 하는 것이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하였다. 이것은 세조 때 이제 직전법을 이제 실시하게 되죠. 직전법을 실시한다는 것은 현직 권력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것인데 그 전에 이제 과전법 하에서는 이제 원래는 이제 세습이 안 되는데 세습이 되는 것이 미망인과 그 어린 유가족들에게 주는 것이 각각 수신전과 휴량전이었는데 이것을 폐지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토지 1결당 미국 12도를 부과했다. 이것은 공납의 개혁인 대동법의 내용이 되겠고요. 만약에 1결당 2두면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양전 사업을 시행하여 지계를 발급했다. 이것은 대한제국의 바로 양전사업 토지 조사 사업을 하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 문건인 지계를 발급을 했습니다. 다음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눠 전세를 부과했다. 이것은 조선 전기 세종 때부터 실시된 공법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누어서 이제 전세를 부과하는데 1결당 20에서 4수까지 신축성 있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다음 2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선시대 국왕을 알아맞히는 퀴즈인데 자뭐 규장각만 봐도 이 왕이 누구인지는 쉽게 알 수가 있겠죠. 뭐 정조가 되겠죠. 정조 옆쪽으로 신의 통공 유기전을 제의한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을 폐지해서 자유상을 독려했고 37세 이하 당하관들을 정조가 직접 재교육시키는 초계 문신제, 뭐 22대 국왕, 뭐 대수까지 몰라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조하면 이제 떠오르는 업적 중에 뭐가 있느냐면 바로 수원 하성 건설이죠. 예. 그래서 이 화성을 단순한 행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도시로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그러한 도시, 또한 궁성 자체도 원래 이 성의 목적은 수비이지만 공격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제 실학의 모든 근대적인 과학과 기술이 총동원되어서 당시 정약용의 거중기를 또 통해서 이제 잘 만들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는 이제
어느 왕 때의 업적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훈련도감을 설치했다. 자, 이것은 임진왜란 도중 중인 1593년경 포수, 사수, 살수에 제대로 된 직업 군 이제 양성하게 된 거죠. 장번 급료병. 예, 단순한 어떤 의무병이 아니라 제대로 된 훈련된 군인을 해서 5군형이 시작이 되었고요. 나선 정부는 이제 북벌을 위해서 양성한 그러한 군대를 이제 한번 시험해 보는 것이죠. 효종 때. 그래서 당시 청해에 변경을 침입하던 러시아 군대를 정벌하는데 나갔는데 이제 두 차례 있었죠. 그래서 많은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다음에 간도 관리사를 파견했다는 것은 대한제국이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간도와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행정구역으로 이제 선포를 하면서 관리를 파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도 쪽에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를 파견해서 함경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인자의 난. 자, 이인자의 난은 영조 때 영조의 어떤 정통성에 의문을 품고서 주로 소론 남인계연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이인자에 난 이후로 영조가 이제 더욱더 이제 어, 자신의 어떤 탕평 정치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좀 더 타협적이고 자신의 의견에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중용하게 되는 것이죠. 타협적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고요. 다음 25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경상도 영덕에 오래되고 이렇게 한 거는 모두 남입니다. 뭐 그다음에 뭐 신향이 나오고 구향이 나오고 이들이 서로 싸우는 거. 조선 후기 향촌사회에 주도권을 놓고서 아, 기존의 사족 중심의 구향과 분홍 등이 이제 성장한 신향, 이 향전 주도권을 놓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모습 이걸 찾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연포의 외관에서 교육하는 상인이 기대인데 부산포, 연포, 제포 이것을 우리는 흔히 삼포라고 그러죠. 이 삼포가 개항이 된 것은 1420년 세종 때인데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뭐 이거는 이제 끊어지게 되고요. 물론 조선 후기에 다시 이제 그 기후 약조를 통해서 다시 이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삼포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에 초량에 이제 외관을 두고서 부산에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포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 시사에서 시 동호인 모임이 되죠. 여기서 중인 출신들이 시사를 조직을 하고 역관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중인층이 되겠죠. 이것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조선 후기에는 이제 문학에서도 그 향유층이 넓어지게 돼서 기존의 양반 4대뿐만 아니라 이런 중인층들도 이제 그래서 이들을 이제 위항 문인이라고 하죠. 다음에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는 경시서의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경시서는 이제 고려라든지 자 조선에 있어서 이제 그 상행위를 감독하는 기구인데 자 시전 상인들이 이제 뭐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니까 이들을 이제 감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선 시대 어 이제 중기 이후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시전 상인들이 금난정권을 가질 정도로 이들은 난전 이제 난전들에 대한 이제 단속권이 있는 것처럼 이제 새로이 이제 감독을 필요할 것은 이제 시전들이 아니라 이들의 기득권을 이제 침해하는 것이 이제 민간 상인 난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 조선 전기 때 볼 수 있는 모습이지 조선 후기 때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시에서 상평통보로 물건값을 치르는 농민 숙종 때
1678년 주재된 이 상평통보는 전국적으로 널리 통용이 됐었죠. 음, 그래서 대표적인 화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모르더라도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고 시사 이런 것도 조선 후기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예, 정답은 니은과 리을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뭐 책 제목이 성호 사설이라고 있죠. 성호 이익에 대한 설명이죠. 이 사람은 유형원이 토대를 둔 중농적 신학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형원은 반계수록에서 균전론을 주장했습니다. 산업공상 신분에 따라 차등은 두지만 그래도 토지를 골고루 나눠주고 여기에 따라 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과하자는 것인데 성호이익은 한전론을 주장했습니다. 한전론이라는 건 토지의 제한을 두신 건데 자 토지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는 있지만 이제 각 가구당 판매가 금지된 토지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는 영업전이라고 하는데 토지에 어떤 하한선을 남겨두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쉽게 4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약용은 이제 중농적 실학을 더욱 개성 발전해서 뭐 여전론, 정전론 이런 것 등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자, 북경에 다녀온 후 연행록을 남겼다. 이 사람은 이제 중상적 실학, 북학파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홍대용의 기행문이고요. 박지원은 열하일기를 남겼죠. 그리고 박지원이 열하일기, 그다음에 박재가는 북학의라는 북학과 관련된 이러한 책들을 좀 알아두시고요. 양명항을 연구하여 강학파를 형성하였다. 이 사람은 정제두라는 사람이죠. 소론 계통이고요. 북한산비가 진흥항 순수임을 보증하였다. 금속과학록을 저술하여서 금속학에 어떤 토대를 둔 사람 추사 김정희가 되겠고요. 북학의를 저술하여 전력보다 소비를 권장하였다. 이게 바로 박제가가 되겠는데 우물 비유를 통해서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27번 가의 작품으로 옳은 것은 자, 이 그림은 겸재하면 이제 정선이죠. 한양 근교의 근치를 그린 경교 면첩의 한 작품이야. 그는 우리나라의 선천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진경상수의 대표적인 항으로 금강전도를 비롯한 뛰어난 작품을 남겼지. 이렇게 돼 있죠. 정선하면 금강전도하고 꼭 같이 따라다니는 게 인왕 제색도가 있죠. 자, 이거는 뭐 그림을 많이 봐두면 뭐 알 수가 있죠. 여기 2번이 바로 인왕 제색도가 되겠고요. 자, 이 1번은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홍도 작품인데 아마 총속정과 관련된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강세왕의 어떤 근대적인 원급법이 나타난 원통동구도 그 다음에 4번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그 다음에 5번은 유명한 조선전기를 대표하는 그림 안견의 자 목류 도원도가 되겠죠. 다음 28번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불상은 선원사 동부람제 마해열의 자상입니다. 이 불상이 있는 안에 있는 비기 자 비기 도참 이 비기도참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의 어떤 예언하는 뭐 그러한 것이죠. 뭐 어디 왕조가 운이다 하고 뭐 새로운 뭐뭐가 들어간 것인다. 뭐 이러한 것 등이 에, 유행하던 시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안동김 씨 등 뭐 어쩌고저쩌고 특정 가문이 비변사를 권력을 해석한 시기. 바로 세도 정치기, 조선 후기 말 세도 정치기의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전까지 세도 정치가 절정을 이루었죠. 자, 이 시기에 쓰던 사실을 옳지 않은 것. 자, 을사사가 발생했다. 이거는 아까도 나왔었죠. 이제 명종하고 관련돼 있죠. 명종대의 조선 중기죠. 1545년
대윤 소윤 외척 간의 갈등이 폭발해서 이때 사림이 열려서 많이 희생당했죠.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다. 순조 때 있었던 최초의 농민 봉기가 되겠죠.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철종 때 이제 진주 밀란 등 임술 농민 봉기가 있었죠. 전국적인 이때 안핵사로 이제 박규수가 진압을 하고서 문제가 삼정의 문제에 있었다. 그래서 삼정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지만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이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게 됩니다.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하였다. 이것도 역시 철종 때 경주 출신 잔반이 유불선 이런 이론을 모아서 동학을 창시했습니다. 이양선이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였다. 자, 대내적으로는 이는 세도 정치의 모순, 대외적으로는 서양 세력이 통상을 요구하면서 접근해 오는데 이것에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낀 시기가 바로 세도 정치기입니다. 뭐 아머스터라든지 이런 것 등이 와서 요구를 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명종대에 있었던 을사사가 되겠고요. 다음 29번 뭐뭐신문 프랑스 의궤 뭐 프랑스 나오고 이게 나오면은 뭐 병인양요밖에 없죠. 예. 자, 이 의궤가 프랑스군이 약탈한 외 규장가 강화도에 있었죠. 강화도로 이제 침략을 했었는데 이제 흥선대원군 전 시절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하면서 이 빌미로 삼은 것이 바로 병인 양요의 그 원인은 바로 무엇이냐? 병인 양요, 병인 박해가 되죠. 병인 천주교 박해가 같은 해에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천주교인들이 희생당했는데 프랑스 선교사 9명도 처형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어떤 사건의 원인이라든지 관련이냐? 고종이 국외 중립을 선언하는 것은 자, 러일 전쟁 바로 직전이 됩니다. 러일 전쟁이 1904년 2월에 있었는데 1월쯤에 왜 이렇게 이제 대두가 이제 그 각축을 벌이게 되느냐? 러일이 이제 용안포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 압록강 쪽에 지역을 이제 러시아가 이제 포구를 이제 그 조차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여기서 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돌 직전이 있었죠. 용안포 사건이 1903년에 있었는데 그래서 뭐 러시아가 뭐 39도선으로 해서 뭐 조선을 이제 뭐 분할하자 하는데 결코 일본은 이제 물러나지 않고 각축을 벌이다가 결국 러일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고종이 우리는 어느 쪽도 편들지 않겠다 선언했지만 결국 일본에 의해서 뭐 강압적으로 한일 의정서 이런 것 등을 도장 찍고 예, 결국 유리한 고지에 일본이 오르게 됩니다. 다음 한경도 관찰사가 조병식이 방공령을 선포하였다. 이건 1889년 자 개항 이후 일본 상인들이 양곡에 무제한 유출이 가능했었죠. 그런데 이제 개정된 통상 장정에 의해서 지방간이 이제 이것을 금지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선포를 했는데 일본은 방공령 선포하기 전에 통보해야 되는 조항을 우리는 통보하지 못했다. 아니다. 뭐 이걸 트집 잡아서 결국 무력화시켰죠. 자, 오페르트가 남영근묘를 도굴하려 했다.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근묘를 도굴하다 실패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서양 세력에 대한 적대감은 더욱 커지게 됐었죠.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군대가 조선에 상륙하였다. 이것은 1882년에 이모군란이 있었는데 당시 민비 척적 세력들이 이거 자신들의 힘으로 이제 이 군란을 해결하기 힘들자 바로 청해 원병 요청을 통해서 상륙하게 된 것이죠. 다음 가나 사이 시기에 쓰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이 창덕궁 인정전에 즉위하였다. 그때 나이가 12살이었기 때문에 신정 익황후가 수렴청정했다. 친아버지인 흥선 등을 높여 대형군으로 삼아 뭐뭐뭐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고종의 즉위가 되겠는데 그 다음에 최익현이 상소를 올려 대형군의 잘못을 탄핵하기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대형군이 물러나자 흥선대원군이
하야한 것이죠. 딱 10년 후인 1873년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흥선대원군의 개혁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자, 흥선대원군은 이제 그러면 어떠한 업적이 있느냐? 당연히 세수 정치를 일단 일수하는데 초점을 맞췄겠죠. 그래서 인재를 고루 등용하고 또 뭐 비변사 이런 거 폐지하고 그래서 의정부와 상군부로 각각 정치 군사적 권한을 돌려놓고 경복궁을 중건하고 그 다음에 경복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삼정의 문란을 이제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전정의 문란은 양전 사업을 통해서 은리땡 토지를 파악해서 세금 물리고 그 다음에 군역은 이제 호포제를 해가지고 양반에게도 분포를 걷고 그 다음에 환국의 문제는 사창제를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출자에 의해서 운영하는 민간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환국의 개혁인. 자, 속대전이 편찬되었다. 이것은 영조 때 법전. 장영영에 설치되었다. 국왕의 친위부대 정조에. 개해 약조가 체결이 되었다. 이제 그 아까 세종이 이제 삼포를 개항하고 정식으로 일본 외인들과 교역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종 때고요.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이 되었다. 이것은 숙종 때인데 서의 압록 서쪽으로는 동의 토문이래 가지고 토문강과 압록강을 이제 경계로 하는데 이 해석의 문제를 놓고서 간도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논쟁의 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